또 살아났어. 좀비에서 또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물려놨더니 좀비에서 사람 눈빛으로 바뀌네. 하여튼 그지 같은 놈들 이거 정말. 어? 체육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기절해 있으면 어떡해. 어? 아, 이렇게 또 간사하냐. 그리고 어? 그렇게 뭐 깨워도 일어나지도 못한 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여놨더니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져가지고 선생님 수업 언제 나가요? 이런 표정을. 왜 이렇게 간사하고 기분이 나쁘냐. 아 진짜 환장하겠다. 오케이? 얘들아 그 다음 진도 나가자. 계속. 알겠지? 뭔 짓을 하더라도 잠 깨고, 오케이? 자, 공부 시간 늘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너희들 3학년이야. 알았지? 어? 너 대학 가는 거 쉽지 않단 말이야. 알겠니, 얘들아? 어? 거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겠지?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와 순열에서 경우의 수 자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가장 크게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셀 때는 꼭 무엇을 정해놓고 세야 된다 그랬냐면, 기준을 정해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어떤 이제 약간 좀 공식 같은 느낌이 좀 덜하고, 전체적인 어떤 흐름만 짚어놓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경우의 수 문제하고 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계속 확률 할 때까지, 계속 강조할 때까지, 계속 할 때까지 강조할 거니까, 알겠어요? 머릿속 한켠에다가 두고 절대로 잊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좀 보다 좀 구체적인 말이라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맞니? 네. 그래서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요? 그죠? 그게 경우의 수를 이루는, 확률을 이루는 가장 큰 틀이에요. 됐어요? 그 친구를 명심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공식 위주로 좀 가는 거예요. 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원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런 식으로 공식 위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공식도 굉장히 심오한 뜻이고 해야 될 게 많기는 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도 많고 좀 이제 심오하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해.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억하라는 것을 딱딱 집어줄 테니까 단계별로 우리는 접근해 나간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공식 위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음에 알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 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무엇이냐? 얘들아, 순열입니다. 순열. 자, 순열의 수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순열의 수는 뭘 보고 얘기하는 거니? 서로 다른 행계에서.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에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행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알게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래. 3학년 30명, 3반 30명이 있다라고 해놓고, 3학년 3반 30명이 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이를테면, 계주 대표를 뽑아서 그 계주 순서를 배열한, 5명의 계주 대표를 뽑아서 그 계주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열의 수,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때,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일단, 기호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하니? N개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의 수는, 자, 그 순열이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P를 쓰고, N개에서 뽑는 것의 개수를 쓰는,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다. N개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의 수다.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 얘들아, 일단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얘들아? 기호야, 기호. 아시겠어요? 오케이? 기호야. 그래서 MPR 이렇게 표현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 계산 방법은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되게 단순하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를테면 5명이 있는데 됐습니까? 거기서 3명을 뽑아서 순서를 배열한다라고 해. 됐니? 그럼 첫 번째 주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5명 중에서 1명이니까 5가지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주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가 되겠어? 4가지가 되겠지. 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니? 자, 세 번째 주자로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근데 이런 것들 5, 4, 3 우리가 생 거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게 맞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케이? 걔네들 모두 다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다 뽑아야지 전체적으로 순서가 완성이 되는 거지? 맞니, 얘들아? 이렇게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한다, 얘들아? 곱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5개, 4개, 3개 이렇게 곱하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n개에서 뽑는다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자리는 n가지가 있을 거야. 맞니, 얘들아? 됐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몇 가지가 있겠어? n-1가지가 있겠지? 그치? 세 번째 자리는 몇 가지가 있겠어? n-2가지. 네 번째 자리는 n-3가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자리를 뽑는 거니까 R개의 자리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R개가 이루어지도록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썼을 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친구는 무엇이냐면 신기하게도 n-R 플러스 1이야. 오케이? 근데 얘는 별로 신기할 게 원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한 개 혼자 있어? 그럼 n에서 얼마를 빼는가? 0을 빼는 거지. 2개 있어? 그럼 n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2를 빼지. 3개 있어? 그럼 n에서 얼마를 빼는 거야? 2를 빼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수보다 우리가 n에서 빼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적은 거야. 3개이면 2를, 4개이면 3을, 5개이면 4를 빼는 거니까 하나 적은 거지. 그러니까 R개니까 어떤 걸 빼는 게 원래는 맞는 거냐면 R-1을 빼는 게 맞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니, 얘들아? 근데 이제 이걸 가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쓰이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써야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한 번에 다 어떻게 한다, 얘들아? 곱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n개에서 R개를 뽑는 순열의 수인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나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니, 얘들아?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드는 것을 총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5p3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자? 5p3. 5부터 4, 3 이렇게 계산하자. 아시겠어요? 6p는 어떻게 되니? 6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자. 계산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순열의 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부분 일단 표시를 잠깐만 해놓고 메모해 두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조합, 중복 조합까지 끝난 다음에 설명할 거야. 알겠어요? 그게 뭐냐? 여기다 표현해놓고 순서를 고려한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요. 오케이?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중복 조합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하도록 하시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의 계승 이라고 했던 거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n의 계승 이렇게 하는 말은 익숙치 않은데 n의 계승 뭘 얘기하는 거냐면 n개에서 n개를 다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n개에서 이제 n개를 다 뽑으면 뭐가 되는 거지, 얘들아? 제일 처음에 n, 그 다음에 n-1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데 다 뽑으니까 결국엔 이제 1 될 때까지 떨어지겠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이게 n의 계승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걸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아요? 계승이란 말은 조금 덜 익숙하더라도 요거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요? n팩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n팩토리얼을 이제 한글화해서, 한글화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우리나라의 이제 언어 표현에 따라서 한자로 표현했겠지. 그지? 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계승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쨌든 뭐 계승이란 단어는 몰라도 되는데 n팩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오케이. 여기 있는 내용도 필기해 두도록 합시다. 이 계승, 그러니까 팩토리얼 때문에 NPR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그치, 이거지. n-r팩분의 n팩. 이거야. 됐습니까? n-r팩분의 n팩이야. 근데, 그러고 보면 여기도 이제 계산 방법 여기도 하나도 있고 여기도 하나 있잖아. 맞지? 근데 이 친구는 100% 증명을 하기 위해서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적어두도록 하고 두 가지는 외워둔다. 0팩하고 0팩 얼마니? 1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MP0도 얼마냐? 네, 1이다. 오케이? 요거 두 가지는 외워두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이 뒤쪽에 있는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빈약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그렇게 이제 빈약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왜 훅훅 넘어가냐면 이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용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의 수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 주류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선생님 얘기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 참고사항 정도로 기억해둡니다. 알겠죠? 오케이? 후에 이제 문제들과 함께 나중에 한번 살짝만 다시 또 조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마저 가보도록 하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오케이? 단순해.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공식을 이해하는 게 일단 수련에서는 제일 중요해.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정리해놓고 자 바로 두 번째로 갑니다. 중복순열. 됐죠? 중복순열. 됐어요? 중복순열. 중복순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열인데 중복을 허락한 거야. 됐어요? 즉 서로 다른 앵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오케이? 알개를 뽑아 됐어요? 알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됐어요? 서로 다른 앵계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이 앞쪽에 배웠던 내용 하고 다르게 중복을 허락한다. 이런 특징이 보이지? 이해됐어요? 선생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미리 얘기할게. 오케이? 미리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얘들아 중복순열은 공식보다 오케이? 이해 그 다음에 그 이해를 통해서 뭐 이게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지만 그냥 굳이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어떤 증명에 해당하는 게 있어. 그게 더 중요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공식 외운다라고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단은 이렇게 된 중복순열을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n개에서 r개를 중복해서 허락한다라고 해서 이 가운데를 조금 다르게 해서 중복순열을 나타내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가운데 쓴 건 뭐냐면 파이예요. 파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주를 할 때 그 파이. 됐어요? 오케이? 이게 지금 로마자거든? 로마자에다 보면 소문자도 있고 대문자도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오케이? 네, 그거예요. 그거. 파이. U가 아닙니다. U. 쳐올 때 그렇게 하는. 안 웃겨? 안 웃기면 넘어가고. 대답하지만 개자식아. 네. 이렇게 밉지? 오늘 왜 이렇게 창에 밉지? 오늘 왜 이렇게 밉지가 아니냐. 오늘도 역시 창에가 밉지? 이거지. 오늘도 역시. 너는 언제나 밉지? 안 돼요. 되게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자, 그래서 엠파이알이라고 쓰는데 선생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이거 자체를 너희들 내 파이 좀 알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뭘 기억해야 되냐? 되게 단순해. 얘들아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데 그 생각하면서 대답해봐. 그럼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 n가지가 되거든. 근데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지. 중복을 허락한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에도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n가지가 되는 거야. 맞니? 네. 그럼 세 번째에도 뽑을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n가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속 n가지로 유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이해되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총 몇 개? r개를 채우면 되는 거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n의 r제곱인데
선생님 얘기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방금 전에 대답했던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제일 처음에 n가지, 그 다음에도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에도 몇 가지, n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끔 보면 이제 n파이r 써먹으라고 하면은 헷갈려하고 괜히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는 친구들이 많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세 개의 우편물이 있어. 세 개의 우편물이 있는데 됐어요? 세 개의 우편물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서로 다른 5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됐습니까?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우체통에 있어도 되고 뭐 한 우체통에 모든 우편물이 들어가 있어도 된다라고 조건이 달려 있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지금 단 하고 한 얘기는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문제에서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선생님이 얘기한 건데 어쨌든 서로 다른 3개의 우편물을 5개의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중복순열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이 방금 내용을 보고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3파이 5야 5파이 3이야. 여기에서 5초 이상 머물렀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계산할 필요 없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어.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편물 3개 있잖아. 우체통에 집어넣는데 그럼 첫 번째 우편물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왜 3가지야? 미친놈아. 첫 번째 우편물이 5가지. 우체통 5개 있으니까 첫 번째 우편물이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5가지. 그지? 두 번째 우편물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5가지. 세 번째 우편물이 갈 수 있는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라 이거야. 괜히 3파이 5인지 5파이 3인지 고민하지 말고. 선생님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공식보다 이게 이해와 증명이라고 했을 때 뭐 증명이라서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본질적인 그 계산 과정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순열하고 중복순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거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에어컨 꺼요. 왜? 추워요. 안 돼. 추워요. 안 돼. 추워요. 안 돼. 추워요. 안 된다니까? 추워요. 에어컨 끄면 졸기밖에 더 해? 안 돼. 니는 악물고 참어. 알바야? 조는 것보다는 낫겠어. 오케이? 핑계잖아, 이 자식아. 뭐 감기 걸리면 어디서 있다는 소리가 나와. 추워요. 누가 안 춥대? 네. 추우니까 끄자. 추우니까 안 끄자고? 그럼 네가 먼저 한 가지를 만족해. 졸지 않는다라는 것을 만족해. 그럼 내가 그때부터 꺼줄게. 4번. 시안 쫄지. 나 저 새끼 진짜 열받게 하네. 4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번.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기출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데 실어 놓은 이유는 이제 확률의 소재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두자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들아, 여기 이웃하여. 얘들아, 우리가 보통 이웃하는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 하나의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묶음으로 패키지 처리하죠. 오케이? 그래서 1단계 여자 셋을 묶는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몇 명이 되는 거고 4명이 되는 거고 묶음 얼마가 있는 거니? 하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들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처음에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묶어서 배열하는 거 몇 가지니 얘들아? 5개를 묶어서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이겠죠. 이해됐어요? 네. 5개를 다 배열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묶은 다음에 꼭 처리해야 되는 게 무엇이지? 그 묶음 내에 오케이? 여자끼리 뭐 하는 거? 순서 바꾸는 거. 이게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이게 뭐니? 3명이 순서 바뀌니까 3팩이지.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뭐니 얘들아? 우리가 센 위쪽에 있는 5팩하고 아래쪽에 있는 3팩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해야지 임무가 완수가 되는 거죠? 맞니?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곱해야 된다. 됐지? 그러면
5, 4, 3, 2, 1. 여기 5패. 3, 2, 1. 이게 3패. 5, 4, 3, 1 이거 계산하면 120. 뒤에 거는 6.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 720.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남자 4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지?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이웃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는 것은 여기 잘 해둬라. 오케이? 여기서 이제 한글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 풀 때 글씨를 좀 날려 쓴다라고 얘기해서 미리 중요하지 않아서 막 대충 쓰는 건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오케이. 무엇이냐면 2명이 일반적으로 이웃하지 않는 문제하고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거. 풀이가 조금씩 달라. 알겠어요?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것은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을 빼는 이런 형태로 여사건 처리를 하는 게 현명해. 알겠어요? 됐니? 근데 이제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 것은 여사건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여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를 배열하고, 오케이? 그들 사이에 끼워 넣기 형태로 계산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까? 3명 이상이 이웃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번 문제에서 해당하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든다라고 하면,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 여자 3명이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이제 일단은 첫 단계를 뭘 하냐면 남자를 먼저 배열해. 이해됐어요? 그럼 남자 배열하면 이게 몇 가지가 되겠어? 4팩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이렇게 4마리가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때 여자들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 남자와 남자 사이하고 그 다음에 앞뒤 여기 끝 이렇게 총 몇 개의 자리에다가 5개의 자리에다가 후보군을 두고 이 자리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남자를 먼저 배열하고 그들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 이거야. 3명 이상일 때는. 알겠습니까? 기억해둬야 된다. 여사건으로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면, 오케이? 그럼 두 번째라고 해보자. 오케이? 여자, 끼워 넣는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해보자.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여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인 거야? 5가지. 두 번째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는 몇 가지인 거야?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겠지. 이해되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4팩 하고 요거 5, 4, 3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4, 3, 2, 1 그다음에 5, 4, 3은 계산하면 얼마니? 5, 4, 20, 60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어요? 그럼 앞쪽이 얼마니까? 24니까 24 곱하기 60 오케이? 1440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선생님 3명과 학생 3명이 6인 7각 경기를 하려고 한다.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것이 경기 규칙이라고 한다 그랬죠? 오케이? 됐지? 이때 선생님과 학생이 교대로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고, 나중에 확률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교대로 서는 거 어떻게 처리하자?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자, 교대로 서는 거. 얘들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선생님하고 학생이 있는데 교대로 선다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겠어? 선생님, 그 다음에는 학생,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런데 이제 제일 처음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가지 기준이
아니, 두 가지 형태가 원래는 나타날 수가 있어. 네. 됐어요? 첫 번째,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이런 순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뭐로 나올 수도 있겠니 얘들아?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학생, 선생님 이런 순서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네. 오케이?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이에 따라서 구하면 되겠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리 정해놓고 됐어요? 선생님끼리 배워라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일단 선생님 배워라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선생님 배워라는 경우의 수는 3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학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역시 뭐가 되겠니 얘들아? 3팩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들을 다 곱하면 이제 첫 번째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이해됐어요? 3팩이 6이야. 뒤에 있는 것도 6, 36까지. 됐습니까? 자, 아랫줄에서 선생님 배열하는 것은 어차피 이 자리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들어갈 자리가 정해있으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3팩이라 이거야.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3팩, 학생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역시 3팩. 그래서 이것도 얼마? 36까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고자 하는 정답은 뭐겠어? 이 36과 36을 어떻게 처리한 것? 더한 거겠죠. 오케이? 자, 요것도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될 수 있고, 요것도 우리 문제에 해당하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케이스끼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한다? 더한다. 오케이? 그래서 36 더하기 36,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얼마니? 72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잠깐 짜투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깐 짜투리 설명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빠른 풀이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것을 좀 일반적으로 많이 가르쳐줘. 그게 뭐냐면 선생님을 배열하는 게 지금 3팩이다. 학생을 배열하는 게 3팩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하고 학생을 따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알겠니? 그런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거든. 어떻게? 요 세 개가 여기 사이에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요렇게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요렇게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을 따로 배열하고 학생을 따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합치는 형태로 이 경우의 수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배열하는 게 3팩, 학생 배열하는 게 3팩. 됐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합치는 게 요렇게 합치고 요렇게 합치는 게 있으니까 몇 가지? 두 가지. 이해되니 얘들아?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제 72가지가 되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니 얘들아? 알겠어? 근데 이게 이해가 잘 되려면 이게 원래는 요 계산을 지금 뭘로 하는 거냐?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좀 이해가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교대로 서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케이스를 통해서 생각해보면 너희들이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선 다음을 보자. 0,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의 정수를 구하여라. 세 자리의 정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를 허락한다고 얘들아? 중복을 허락한다고. 자,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정수를 구하여라. 중복순열의 문제지? 오케이? 자,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공식을 쓰는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세 자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세 자리. 그럼 여기 제일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겠니? 0, 1, 2, 3, 4, 5 중에서 몇 가지가 되겠어? 5가지. 0은 못 들어가겠지?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어? 6가지. 세 번째 자리에서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어? 6가지. 이거는 0을 제외해야 되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을 곱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18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쉽다 이거야. 알아듣겠니? 알겠니? 오케이. 자, 약간 좀 응용된 형태의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이 문제는 문제 표현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응시하려고 하는 대학은 A, B, C, D, E의 5개 대학이고 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입학관리처 직접 제출에 3가지가 있다. 이 학생이 5개 대학 A, B, C, D, E에 각각 한 가지 전형에만 원서를 작성하고 3가지 방법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제출할 때 적어도 2개 대학은 인터넷 접수로 제출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 제출한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원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응시하려고 하는 대학은 A, B, C, D의 5개의 대학이고 제출하는 방법의 수는 자, 인터넷, 등기, 입학관리처 직접 제출에 3가지가 있다. 이 학생이 A, B, C, D에 각각 한 가지 전형에만 원서를 작성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이 한 가지 전형에만 작성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좀 실생활적인 느낌을 살려서 요즘에 이제 똑같은 대학에 이제 그 원서를 접수하는 데 있어서 전형 방법에 따라서 똑같은 대학을 2번이나 3번 시도해보는 게 가능하지. 뭐 이를테면 연세대를 가고 싶은데 연세대를 수시로도 넣어볼 수가 있고 됐습니까? 정시로도 가볼 수도 있고 또 수시에서도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정시에서도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니? 같은 대학을 여러 번 쓸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으니까 A, B, C, D에 각각 한 가지 전형에만 원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A에다가 입학 원서를 넣겠다. 이 정도의 말뜻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A에다가 A라는 대학이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서로 다른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몇 번 찔러 넣기를 해보겠다라는 것을 배제하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 헷갈려하지 마. 인터넷 접수, 등기 우편 접수, 입학관리처 직접 제출은 무엇이냐면 저렇게 3가지 방법으로 3번 시도할 수 있다는 게 아니지. 그냥 원서를 한 장 써서 그것을 연세대 쪽으로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럼 어떤 주는 방법 자체가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단순하게 A, B, C, D 5개의 대학에다가 원서를 한 번씩 넣는데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3가지씩 있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그 3가지 방법 중에서 이 학생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제출한다라고 했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 잘 기억해두고 적어도 2개 대학은 인터넷 접수로 제출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저 5개의 대학 중에서 우리가 어떤 그 원서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출을 하는데 네. 됐습니까? 제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인터넷 접수하는 것이 2개 이상일 경우에 수를 구하라 이거지. 적어도 2개 이상의 적어도 2개 대학은 됐지? 오케이? 얘들아 그럼 이렇게 원래는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 접수를 하는 대학이 몇 개일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총 몇 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5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수로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의 수의 최대는 5개, 최소는 몇 개? 0개인 거야. 맞니 얘들아? 그 중에서 적어도 2개 대학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개수 0부터 0개에서 2개, 3개, 4개, 5개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문제인 거지. 맞니 얘들아? 네. 됐어?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전체에서 0개, 1개를 빼는 게 효율적인 계산이 될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냐?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전체를 구해보자. 전체. 자, 전체는 뭐야? 여기다 다 한 번씩 쓴다 이거야. 맞니 얘들아? 다 한 번씩 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등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직접 하거나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씩을 한다 이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뭐냐? A 대학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맞니? B 대학에 응시하는 방법의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역시 3가지가 되겠지? 네. C 대학도 몇 가지? 3가지. D 대학도 몇 가지? 3가지. E 대학도 몇 가지? 3가지겠지. 이게 전체인 거야.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 이게 전체인 거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빼자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인터넷 접수하는 것이 여집합은 인터넷 접수
대학이 자 여집합은 뭐야? 빵개인 경우가 하나의 여집합 맞니? 네. 그 다음에 인터넷 접수 대학이 몇 개인 경우가? 한 개인 경우가 이렇게 또 다른 하나의 여집합이지. 됐습니까? 예. 그럼 이때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자 인터넷 대학 접수 대학이 빵개여야 돼. 그러니까 이 A 대학을 전형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 접수를 하지 못하는 거고, 오케이? 우리의 선택은 등기 우편이냐 직접이냐 이런 두 가지밖에 안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인터넷 접수 대학이 빵개인 상황에서 A 대학에 전형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됐습니까? 네. B 대학에 역시 접수하는 방법의 수는 역시 몇 가지니? 두 가지. C 대학 몇 가지? 두 가지. D 대학 몇 가지? 두 가지. E 대학 몇 가지? 두 가지인 거지. 이해되고 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합시다. 됐지? 그 다음 아랫줄로 가보자. 오케이? 자, 인터넷 접수 대학이 몇 개인 경우? 한 개인 경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인터넷 접수를 하는 대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앞서야 되겠느냐? 어느 대학에 인터넷 접수를 할 것이냐? 오케이? 그게 일단 먼저 앞서야 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터넷 접수하는 대학을 선택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니? 경우의 수가 있어야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 몇 가지? 5가지. 좋아요. 됐습니까? 예. 그럼 그 중에 어떤 하나 이렇게 인터넷 접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인터넷 접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도 채워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터넷 접수하면 안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에도 몇 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인터넷 접수하는 대학은 2가지가 아니라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해야 되니까 1가지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 맞니? 네. 이해됐어? 그리고 남은 대학 이제 2군데에다가 2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체 3의 5제곱 빼기. 요거 안 된다 그랬으니까 2의 5제곱 더하기. 요거 안 된다 그랬으니까 5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 말 이해하고 있니? 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보자. 3의 5제곱이 얼마? 243 빼기 2의 5제곱 얼마? 32 플러스 16에 더 그러니까 80이죠. 됐습니까? 네. 요게 112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13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어요. 알겠어요? 알겠니? 됐죠? 오케이. 자, 8번 문제 약간 좀 어려운 문제야. 알겠어요? 8번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니까 잘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해야 돼. 세 숫자 1과 1, 2, 3을 중복을 사용하여 몇 자리수를 만들 때 얘들아? 네 자리수를 만들 때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이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과 2가 모두 포함하여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뭐는 개수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몇 개의 자리를 채우는데 4개의 자리를 채우는데 됐어요? 네. 여기에서 1과 2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때 얘기하는 것은 그냥 모두 무엇이니? 정확하게 개수의 제한은 두지 않은 거지. 선생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1과 2가 모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꼭 1이 한 번만 2가 한 번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일까 이거야. 아니겠지?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러니 안 그러니? 그치? 1이 뭐 2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2는 한 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3은 어떻게 돼? 말이지. 그 다음에 뭐 1이 3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2가 한 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이해되니? 그 다음에 1이 뭐 한 번 들어가 있고 2가 몇 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3번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러분들 1이 들어가는 개수하고 2가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다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 자,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네.
됐어?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헤아려야 될 경우의 수가 좀 많다라는 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 네.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고, 그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는 당연히 전체에서 이 문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빼는 것이 있을 거란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1과 2가 모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에서 이 문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빼는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접근을 해볼 텐데, 오케이? 자, 이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일단은 1과 2가 모두 안 들어가 있다는 소리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번 해봐. 1과 2가 모두 안 들어가 있는 거. 1만 들어있고 2는 안 들어가 있는 거. 맞니 얘들아?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1만 들어있고 2는 안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네. 애들 뭔 소리인지 알아볼 수 있겠니 얘들아? 네. 자,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게 있겠어? 2는 있고 2는 없고 뭐만 있니? 2는 없는 거. 이게 있겠지? 그래서 1은 없고 뭐가 있니 얘들아? 2가 있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겠어? 둘 다 없는 것도 있겠죠. 3만 있는 것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3만 있는 것도 있겠어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시작을 해보자. 2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맞지? 맞니? 2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뭐만 있겠어? 1하고 3만 있겠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럼 1하고 3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도 1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그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자고. 그냥 여기에다가 1과 3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됐어요? 여기에다가 1과 3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하자고. 이거 약간 좀 수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수정을 해주냐? 됐어요? 무슨 수정을 해주냐? 얘들아 1과 3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가 두 가지가 됐잖아. 맞니 얘들아? 이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초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원치 않는 상황이 여기 하나 포함이 돼 있단다. 뭔지 알겠니? 3만 가득 찬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지. 우리가 초기에 말한 거하고 상관없이 3만 가득 찬 게 하나 포함되어 있어. 맞아? 그 생각을 하면서 봐. 알겠습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 자리를 채우는 데 있어서 2가 있고 1이 없어야 되니까 됐어요? 여기는 2하고 3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고 해서 여기도 두 가지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에도 원치 않은 상황이 있어. 됐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 3만 가득 차 있는 게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겠지. 됐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의 상황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럼 여기까지 상황은 뭐야? 우리가 원하는 1 있고 2 없는 거에다가 1 없고 2 없는 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원치 않는 게 뭐가 들어가 있어? 3만 들어가 있는 게 총 몇 번 들어가 있어? 3만 들어가 있는 게 총 2번 들어가 있지. 맞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3만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를 빼주면 우리가 여기 지금 3만 있는 걸 원래 하나를 추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그 상황이 맞아 들어가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있는 상황은 3만 들어가 있는 게 2번 추가가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 마무리할 때는 3만 들어가 있는 게 몇 번 있어야 돼? 한 번 있어야 되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3만 들어가 있는 몇 번? 한 번을 뺀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빼기 3만 들어가 있는 게 3이니까 한 가지일 거 아니야. 그러니 안 그러니? 이해됐어? 그럼 요거 한 가지를 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가겠지. 어떻게 생각해? 그래 안 그래? 맞니?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1, 2, 3 중에서 중복으로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네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세 가지 쓸 수 있고 그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세 가지, 그 다음 세 가지니까 3의 4제곱 3파이 4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2의 4제곱 16 더하기 16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계산하면 이게 31이에요. 여기 얼마니? 81이죠.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81 빼기 얼마?
30일 얼마? 50입니다. 이해되고 있니? 오케이? 이게 중복순열의 문제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계산 방법을 익히고 그 다음에 그 공식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 봤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두 가지 하는데 공식 잘 확인하고 알겠습니까? 거기서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교대로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개념으로 처리해서 그것까지 확실히 기억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와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또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됐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있잖아.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공식이 내용이 된단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알겠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원리와 원칙보다 공식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주의점 됐어요? 이거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꼴치 아프지 않게 선생님 말하는 공식 잘 외워두고 주의점을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거 잘 생각해 두면 된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무엇이냐면 일단 말로 잠깐만 설명. 우리가 뭔가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열과 중복순열은 이제 서로 다른 것들로만 다 쌓여있는 형태를 얘기했던 거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은 것이 몇 번 여러 번 쓰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 2, 3, 4, 5, 6을 배열하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순열 혹은 중복순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배열하라 그러는데 거기 이미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 1, 1, 1, 2, 3, 3 이걸 배열하라.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 배열하는 대상 중에는 같은 것이 존재해. 그래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있는 총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이걸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야. 알겠습니까? 같은 것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알겠죠? 이때 좋은 건 뭐라고 얘들아? 뭐만 기억해도 된다고? 공식만 기억해도 된다고. 네. 알겠습니까? 네. 공식만 기억해도 된다고. 그럼 그 공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N팩을 P팩, Q팩, R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체를 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같은 것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시야. 이를테면 1, 1, 1, 2, 3 됐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일렬로 배열해.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서는 어떻게 된다? 일단 특징 보고. 어떤 특징? 여기에 지금 1, 1, 1, 2, 3이라는 같은 것이 어떻게 됐다? 있더라. 네. 됐어요? 이 특징 보고. 1, 1, 1, 2, 3이라는 요 같은 것이 있더라. 이 특징 보고. 이런 형태에서 쓰는 것이 무엇이다?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계산한다고? 전체 그냥 다 배열하는 거라고. 뭐? 몇 회?
5패. 됐어? 그걸 누구로 나누면 된다, 얘들아. 3팩으로 나누면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알겠니? 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계산하면 3, 2, 1, 5, 4, 3. 5, 4, 3, 2, 1 해서 얼마? 20개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되게 단순하지, 공식이. 알겠어요? 오케이? 원래는 우리가 중복순열까지 하고 좀 잠시 쉬었다가 정신 맑아진 상태로 설명하고 이유도 잠깐이라도. 이유는 그러니까 응용이나 증명은 시험 문제에서 활용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 분명히 얘기해 둘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다 저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유나 증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들어야 되겠지. 오케이? 근데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고 됐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놀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내용 설명하고 일단은 공식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공식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시간 정도에 좀 약간 시간 될 때 한번 이유를 잠깐 설명하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 말은 전혀 1%도 거짓이 아니야. 뭐 증명은 활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무엇이 활용된다? 얘들아. 그냥 공식이 활용된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요. 오케이. 주의점인데 주의점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이따가 마저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색깔 있는 걸로 잠깐 표시를 해두도록 하세요. 총행계.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좀 잠깐 표시해 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문제 몇 문제 풀고 넘어와서 이 주의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겠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됐지? 문제 아까 8번까지 풀었지? 이제 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흰색 깃발 몇 개? 5개. 파란색 깃발 몇 개? 5개를 일렬로 배열할 때 양 끝에 흰색 깃발이 놓이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어. 맞니? 오케이? 여러분들 문제 양 끝에 뭐가 넣어야 된다고? 흰색이 놓여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이건 뭐 당연하게 양 끝에 뭐를 흰색을 놓는 걸 먼저 하고 두 번째 뭘 하면 되겠니? 나머지 배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그치? 이때 양 끝에 흰색을 배열하는 게 몇 가지일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 같은 색 깃발끼리는 서로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흰색 깃발 5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을 양 끝에 갖다 놓느냐 이런 것들은 고민할 대상이 아닌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그래서 같은 색 깃발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 덕분에 양 끝에 흰색을 놓는 게 한 가지인 거지. 어떤 걸 집어넣어도 결국엔 똑같은 거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로 치부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양 끝에 놓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나머지 가운데에만 배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나머지에다가는 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거겠어요? 흰색 몇 개 하고 3개 하고 파란색 몇 개 하고 5개가 되겠고 얘들아 이건 이제 같은 것들이 3개 5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 안 그러니? 예. 그렇게 해서 총 몇 개를 배열하는 상황이야? 8개를 배열하는 상황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 경우에서는 뭐 어떻게 된다고? 같은 것이 있는 거.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냥 다 배열한 다음에 8패. 오케이? 됐어? 그걸 누구로 나눈다고 얘들아? 그렇지. 같은 거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3패 곱하기 몇 패? 5팩으로 나눈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오케이?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야. 물론 이거 2개를 곱해야 되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1 곱하기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있잖아 8, 7, 6, 5, 4, 3, 2, 1 5팩이랑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3, 2, 1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약분하셔서 얼마니? 8, 7만 남으니까 얼마? 56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위에 제목에 달린 것처럼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됐어요? 작년 수능 문제가 좀 더욱이 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 원리보다는 공식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10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10번 7개의 문자가 있어. A, B,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니 얘들아?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게 되는 모든 경우의 수. 됐어요? A끼리 또는 B끼리. 됐어요? 또는이라는 것은 어떤 합집합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명심해 두고, 알겠습니까?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뭐예요? A끼리 뭐 하는 거? 이웃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고. 네. 맞니 얘들아? 됐어? 그 다음에 B끼리 이웃하는 것도 이 문제에서 역시 원하는 거지. 됐어? 또는이 지금 무슨 상황을 설명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해됐니? 어? 그 다음에 이제 뭐니? A하고 B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도 있겠지. 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A도 A끼리 A도 이웃, B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A끼리 이웃하는 것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것 더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 앞으로 이제 더 단순하게. 또는은 뭐라고 얘들아? 합집합이라고. 알겠습니까? 더 단순하게 얘기해 보자. 알겠니? 선생님 얘는 이렇게 지금 나열해서 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이 머리꼬치 좀 아플 때가 혹시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그냥 더 단순하게 또는은 무엇이다?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알겠습니까? 됐어요? 또는 합집합.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봐. 또는 합집합. 알겠니 얘들아? 또는 합집합이니까 A끼리 이웃하는 거하고 B끼리 이웃하는 거의 합집합이야. 알겠어요? 왜 지었는지는 조금 이따가 보면 알 수가 있어. 어? 자, 그래서 A끼리 이웃하는 거 구해봐봐. A끼리 이웃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니 얘들아? A끼리 묶어서 그렇게 처리하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A끼리 묶어서 처리하면 전체적인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묶음 하나, 둘, 묶음 둘, 셋, 넷, 다 6개가 되는 거지. 맞니? 네. 그 총 6개가 되는 거고 거기선 같은 것이 몇 개 있어? 2개씩 2번 있어? 2개씩 1번 있어? 2개씩 1번 있지. 왜냐면 묶음을 하나로 처리했기 때문에. 맞아 안 맞아? 네. 맞니? 그렇게 해서 A끼리 이웃 묶어서 처리하는 것은 6팩을 누구로 나누면 돼? 2팩으로 나누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네. 이해됐어? 어? 그 다음에 B끼리 이웃하는 거. B끼리 이웃하는 거. B끼리 묶어서 또 접근하면 되겠지. 네. 오케이? 그럼 B끼리 묶어서 또 접근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B끼리 묶어서는 또 뭐야? B를 한 묶음으로 하면 총 몇 개를? 6개를. 됐습니까? 네. 예, 나열하는데 그 안에 같은 것이 몇 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2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6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맞니 얘들아? 네. 어? 됐어? 이해 되니 얘들아? 그럼 선생님이 아까 간단하게 뭐라고 그랬지? 또는은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지? 합집합이라고 그랬지. 그럼 또는 합집합이면 이거 2개를 단순히 더하고 항상 끝내면 되는 게 아니야. 맞아? 네. 어떤 게 있어? 이거 2개 교집합이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되겠지. 맞니 얘들아? 교집합이 있으면 그걸 빼줘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빼기 위해서 교집합 부분을 해. 그게 A도 이웃, B도 이웃이야.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걸 아까 지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경우의 수로만 보면은 설명이 길어지거든. 왜냐면 경우의 수로만 보면은 이게 A끼리 이웃한 것을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건 말 그대로 A끼리만 이웃한 것을 순간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니까 A끼리만 이웃한 거 B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네. 그럼 요걸 계산하되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A끼리만 이웃한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B도 이웃한 것이 있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해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끼리 이웃한 것 B만 이웃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한 거는 B만 이웃한 거 A도 이웃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겠네. 그러니까 제외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과정을 단순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또는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하고 교집합은 빼자. 얼마나 더 단순해지니? 맞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약간 좀 수정을 해준 거야. 알겠죠? 오케이? 또는 뭐라고 얘들아?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A도 B도 이웃한 거 해보도록 합시다. A도 이웃하려면 A 묶고 B도 묶어야 되니까 대상이 총 몇 개로 줄어드는 거니? 묶음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는 거지? 5개가 되는 거고 그들 중엔 중복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네. 맞니 얘들아? 네.
그래서 5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2팩, 6팩 더하기 2팩, 6팩 빼기 5팩인 거죠.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요만큼 계산하는 게 720이에요. 여기가 이제 120이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600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니? 네. 오케이? 이때 원래는 이제 이웃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잠깐만 또 설명을 잠깐만 하자. 원래는 이웃한 거기 때문에 이웃하면 묶어서 처리하는 거에 그 뒤에 무슨 과정이 꼭 붙어 있어? 그들끼리 순서 바꾸는 게 꼭 붙어 있어.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선 그걸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야? 우리가 이웃하라고 묶은 게 누구인 거야? A 이렇게 두 개인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었던 거기 때문에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안 한 거지. 그 부분이 보여야 된단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 문제. 됐습니까? 11, 주의점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할게. 주의점하고 내용 설명은 증명에 해당하는 것은, 오케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 11번 문제까지 풀어서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11번. 됐죠? 4분의 4박자는, 음악 좀 알아야 될 텐데, 너희들.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네 박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4분의 4박자는 4분음표와 8분음표만을 사용하여 한 박, 반박, 한 박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4분음표와 8분음표만을 사용하여 4분의 4박자 한 마디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음악 좀 알아야 될 텐데 참. 알아? 알아? 선생님 맞고 설명해도 되겠어? 얘되니? 이게 맞고 설명해도 되겠어? 일단 첫 번째 얘들아 4분음표하고 8분음표를 사용한다 그랬지? 네. 그러면 너희들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효율적일까? 내가 어떠한 4분음표와 어떠한이랄까 좀 웃기다. 4분음표 몇 개와 8분음표 몇 개를 사용하는지를 알아두면 편하겠지. 맞니 얘들아? 이 문제 그거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한테 뭐 하라는 뜻이겠어? 직접 케이스를 분류해보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니 얘들아? 4분음표 4개 쓰는 경우. 됐어? 대신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기준을 나누고자 케이스를 나누고자 할 때도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준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뭘 기준으로 생각할 거냐면 상대적으로 큰 4분음표가 사용되는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분류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희들이 당연하다라는 게 이해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케이스는 뭐야? 4분음표가 몇 개 쓰이는 거? 3개 쓰이는 거. 8분음표는 몇 개 쓰일 수 있겠어? 그러면 2개 쓰이겠죠. 맞니 얘들아? 이게 이제 반박이니까 이게 절반이니까. 맞아 안 맞아? 맞니?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어떤 게 있겠어? 4분음표 몇 개 쓰이는 거? 2개 쓰이는 거. 그럼 그와 동시에 8분음표가 몇 개 써야 되겠어? 4개가 써야 되겠지. 이게 2박이고 여기 2박을 채우기 위해서는 4개가 필요하겠지. 맞니? 그 다음에 네 번째 4분음표 몇 개 쓰는 거? 1개 쓰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한 박이니까 8분음표는 몇 개 써야 되겠어? 반박이니까 총 4박을 채우기 위해서 몇 개 써야 되겠어? 6개가 써야 되겠지. 너희들 음악 모르는데? 알아요. 총 4박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게 한 박이고 이게 반박이야. 2분의 1박. 그래서 4박을 채우는 거야. 근데 왜 대답을 못해? 아 진짜. 그 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하나 더 있지. 4분음표 몇 개 쓰는 게 있어? 빵개 쓰는 게 있어. 4분음표 빵개 쓰는 거고 그럼 8분음표만 몇 개 쓰는 게 있어? 8개가 있겠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다.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보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게 보여야 돼. 그게 무엇이냐면 일례로 요거 4분음표 3개 쓰고 8분음표 이렇게 2개 쓰는 거에 대해서 됐습니까? 여기 지금 쓰이는 이 4분음표와 8분음표의 순서도 고려해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니 얘들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오는 거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중에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음악에서 이거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잖아. 어? 실제로 이거 노래 부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거 한 박 따닥따닥 이렇게 반박 좀 빠르게 해야 되는 다른 거잖아. 맞니? 이쪽은 한 박 반박 이렇게 조금 빨리 내가 하는 설명이 좀 이해되냐? 아, 좀 유치하긴 하는데 이해는 되냐? 네. 어? 두 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아니야 이해된 것 같아. 아, 이해된 것 같아. 다른 거지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순서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로 나누는 걸로 분류하고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뭐까지 하는 거, 나열까지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들어갈 때는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4분음표가 똑같은 게 3개 있고 8분음표가 똑같은 게 2개 있다는 말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경우의 수를 쓰면 되겠다. 선생님 말 이해되니 얘들아?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제일 위에 같은 건 다 똑같은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되겠지만 됐습니까? 아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4분음표가 3개 있고 똑같은 8분음표가 2개 있다는 말뜻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니까 5팩을 누구로 나누는 거? 3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맞니?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야 돼? 총 몇 팩을? 6팩 누구로 나눠? 2팩 곱하기 4팩으로 나누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총 몇 팩을? 7팩을 뭘로? 6팩으로 나누고 여기는 몇 가지? 한 가지. 됐습니까? 선생님 계산 빨리 할게. 이거 7가지. 그죠? 이건 어떻게 해? 15가지야. 맞니? 이건 10가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1, 10, 15, 7, 2를 뭐 한다 얘들아? 쭉 더한다. 맞니 얘들아? 이것도 다 정답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니? 34. 이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을 일단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배운 데 여기까지 이제 잘 정리해 놓도록 하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점 진행하면서 조합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예.